우리가 이 재고자산이 본사 회계부 직원이 재고자산을 작성해서 진짜로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으로 가기까지는 여정이 몇 단계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쵸? 본사 회계부 직원은 실제 창고에 가서 우리 창고에 재고가 몇 개 있는지 가본다 안 가본다? 안 가본다니까요. 본사 회계부 직원 창고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본사 회계부 직원은 기중에 물건이 들어올 때 연락받아서 장부에 기록하고 물건이 나갈 때 판매될 때 연락받아서 장부에 기록한다고요. 본사 직원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을 계속한다고요. 요걸 뭐라 그럽니까? 1교시 때 배웠잖아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한대. 뭐예요? 계속기록법. 그래서 본사 직원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따라오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문제가. 그래서 기말에 반드시 회계부 직원이나 회계사를 창고에 보내서 기말에 진짜 남아있는 재고가 뭔지를 세봐야 된다고요. 그럼 창고에 있는 직원은 매입한 건 알고 있고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인지를 세본다고요. 그럼 창고에 있는 직원은 물건이 들어올 때는 기록을 하지만 나갈 때는 기록을 안 해.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기말에 그냥 창고문을 열어서 남아있는 재고를 센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하죠. 조사법. 아이고, 조사법. 우리 이거 지금부터 요거 두 개의 회계처리 차이를 볼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회계처리 차이가 136페이지에 간단하게 써있긴 했는데 이걸 보셔도 되고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또요? 네. 자, 계속기록법에 의한 회계처리와 실질재고조사법에 있는 회계처리를 우리가 해보고 이 차이를 좀 느껴봅시다. 진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줄여도 좀 해볼게요. 구매면 얘는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외상이면 매입채무, 오늘 이거 한 100번 쓸 거예요. 여기 재고자산으로 기록되고,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엔 매입채무 재고로 기록한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판매되면 계속기록법은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판매가 되면 돈은 들어올 거니까 매출 회계처리는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계처리는 할 거라고요. 실질재고조사법도 마찬가지야. 돈 들어올 건데 회계처리 왜 안 해? 매출채권 회계처리는 한다고요. 뭐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계속기록법은 근데 여기서 추가로 무슨 회계처리를 해줘요?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팔릴 때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로 회계처리 한다고요. 만약에 기초재고가 100이었고 올해 매입이 5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팔린 재고가 400이라고 할게요. 매출이 한 700이라고 보시고, 얘도 똑같겠죠? 500 여기 700 자, 이렇게요. 실질재고조사법은 팔릴 때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기말에 창고문 열어서 남아있는 것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실질재고조사법은 팔릴 때 회계처리는 안 한다고요. 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재고자산이 나오면 꼭 회계처리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나올 때마다 물어봤는데 계속기록법일 때 회계처리랑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회계처리를 꼭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자,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기말이 되는데, 기말이 되는데, 자 보세요. 기말이 되는데 지금 계속기록법은 여기까지 회계처리하면 BS 모양이 어때요? 여기까지 회계처리하면 IS 모양이라. 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IS 모양을 보면 매출 떠있죠? 700. 그쵸? 매출원가도 떠있어요?
얼마라고? 400이라고. 그쵸? 재고자산 얼마예요? 기초에 100 있었는데 추가로 500 매입했고 400 팔렸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200 남아있다고요. 어머! 얘는 팔려서 비용 처리된 거랑 남아서 아직 비용 처리 안 된 게 여기까지만 회계 처리해도 이미 BS와 IS에 나와 있다고요. 그쵸? 내가 살 때랑 팔 때 기록했더니 팔렸을 때 비용 처리된 거랑 남아있는 게 장부상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를 이걸 장부상 재고라고 윤도님만 얘기해요. 제가 명명했어요. 장부상 재고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윤돈입니다. 그쵸? 요즘도 가끔씩 강사 질문 게시판에 감사합니다 정윤돈 교수님 이렇게 올리네요. 날 먹이는 이렇게 막 정윤돈입니다. 그쵸? 그럼 이 계속기록법은 뭐라고? 장부상 재고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보세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회계사 같은 경우엔 시산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럼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BS를 만든다면 그게 시산표겠지만 자 BS 보세요.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재고가 있긴 있을 거야. 재고 얼마로 있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재고라고 썼어요? 매입인데. 죄송합니다. 매입이죠? 재고가 아니죠. 실질재고조사법이니까. 얘도 똑같이 기초재고가 100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회계 처리한 상태에서 BS를 보면 기초재고 100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매입을 자산으로 본다면 매입 500 있다고요. 이렇게. 이거 비용으로 봐도 되고 자산으로 봐도 되는데 임시계정이니까 일단 자산으로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매출로 700만 와 있다고요. 항상 회계 처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 처리했을 때 BS랑 IS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재고자산에 어떤 재고가 와 있어 지금? 기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의 재고가 와 있죠. 그쵸? 한 번도 재고자산을 조정한 적이 없잖아. 물건 구입할 때는 재고자산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매입으로 기록하고 물건 팔릴 때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기초재고가 와 있다고요. 매입이라는 임시계정도 BS 와 있지. 그쵸? 그리고 매출만 나와 있지 매출원가 안 나와 있다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임의로 찢었지만 사실 이거 두 개 합쳐갖고 수정전 시산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재고자산 문제 나오면서 수정전 시산표를 같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현타가 오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쵸? 기초재고라는 얘기도 안 해. 수정전 시산표 이렇게 딱 준다고. 그럼 이게 기초재고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아무도 모르죠. 이게 왜 틀리지? 막 이런 생각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럼 기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회계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재고자산도 기초에서 기말로 갈아 끼워야 되고 매입도 없애줘야 돼. 임시계정이니까. 그리고 매출원가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기초재고자산 100 없애고 올해 구입하면서 개정했던 임시계정 매입도 없애주죠.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진다고. 그쵸? 그리고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기말 재고가 200 있었대.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매출 원가가 400인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말에 요 결산 수정 분계로 예를 해줘야 이게 지워지면서 기말 재고가 200으로 오고 여기 매출 원가가 추가로 400이 뜨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기초재고와 5회 구입한 매입을 지운 다음에 창고문을 열어서 진짜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본다고요.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건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재고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창고 내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준으로 기말 재고를 구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은 같이 써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창고에 가보면 이게 200이 아니라 150쯤 돼 있다고요.
50원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 날라갔다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장부엔 기록 안 했는데 없어지는 재고들이 있다고요. 걔를 뭐라 그래요? 감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비교하면 창구상 존재하는 재고랑 장부상 존재하는 재고가 감모만큼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혼합법에 의해서 장부상 재고도 아셔야 되고 창고 내 실제 존재하는 재고도 알아야 돼. 이 두 개의 차이가 감모니까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결론은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어렵지 않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모두가 완강을 하셔서 실력이 정말 늘어야 되니까 혹시 제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도 되고요. 끝나고 조용히 찾아오셔도 돼요. 야, 못하겠어. 이렇게 조용히.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강사실 노크를 하고 그냥 도망가세요. 그러면 이 어렵구나 그렇게 들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한번 봐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데 일단 볼게요. 우리 재고조사 끝나면 퀴즈 볼 거니까. 자, 우리 그럼 실제로 보면 객관식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장부상 재고 수량을 주고 창고 내에 진짜 존재하는 재고 수량을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기말 재고를 구해야 돼? 결국 얘는 존재하지도 않는 감모 수량이 장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감모 수량을 빼줘야 창고에 진짜 존재하는 재고가 온다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재무상태표에 존재하는 재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걸 주면 뭘 써야 돼? 얘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줘? 장부상 재고를 주거나 장부상 재고를 주고 감모 수량을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에서 얘를 빼서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얘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문제를 보면 문제를 어떻게 줘요? 이거 주고 이거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귀신과 같이 얘에서 얘를 빼서 구하죠.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왜 잘못했어요? 여기에는 이미 감모가 고려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아무튼 여기서 시작을 하던 감모를 다 고려했기 때문에 일단 회계 처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감모의 회계 처리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칠게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BS에 들어가 있는 재고자산은 어떤 재고자산이 돼?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것만 재고자산으로 오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창고에 없어도 내 거인 게 있고 창고에 있어도 내 게 아닌 게 있다고요. 교보문고 가면 회계책인데 가보면 제 책이 3권 딱 꽂혀 있다고요. 제가 심심할 때 취미생활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어느 서점을 가도 해커스 책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 IFC를 가던 저기 종로에 영풍고를 가던 가서 일단 제 책을 찾죠. 그리고 사이드에 있으면 빼가지고 저 가운데 딱 꽂아놓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게 제 취미생활이에요. 사이드에 있는 책 빼갖고 가운데 딱 꽂아놓고 딱 오죠. 경제사 책 빼갖고 밑에 놓고.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제 취미생활이라고 이렇게 그쵸? 그래요. 얘기를 왜 했지? 그래요. 제가 왜 이거 사이드에 있는 걸 빼갖고 가운데 넣어놔? 왜? 이왕이면 내 책이 가운데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 내 책이거든요. 내 거에 내 거. 빨리 팔려야 돼. 창고에 없어도 내 거인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인 게 있고요. 창고에 있어도 내 재고가 아닌 것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줘야 돼? 실제 BS에 들어가는 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재고는 창고에 있는 재고가 내 재고인 게 아니라 BS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재고인 게 BS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창고에 없지만 내 거야. 저기 제가 안 들고 있지만 교보문고에 있는 제 책들 제 거라고요. 어떻게 줘야 돼? 가산해 주셔야겠죠. 창고에는 있지만 내 게 아닌 게 있어. 팔렸는데 내가 잠시 보관해주고 있는 게 있다고요. 어떻게 줘야 돼? 차감해줘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항상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그래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죠? 재고자산 조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야? 재고자산 조정 배울 거예요. 왜? 이 재고자산 조정을 배워야 진짜 BS에 들어갈 내 재고가 나온다고요. 지금부터 재고자산 조정을 배울 건데 재고자산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시작은 창고에서 한다는 거예요. 창고에서.
그럼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 창고에 있어도 요걸 따로 패킹해 놓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고에 있으면 일단 무조건 산다는 가정이에요. 창고에 있으면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